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북마케도니아 대 이제 잉글랜드. 자, 일단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베링엄 그리고 이제 메디슨 등 좀 주요 선수들이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이탈리아 상대로 5대2 대패를 당하며 좀 수비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큰 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좀 공수 방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좀 북마케도니아다 보니까 원정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는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홈 경기력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몰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이제 1위는 확정을 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롭게 이제 좀 경기를 치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1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양 팀 다 지금 큰 동기부여는 없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전체적인 이런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잉글랜드가 많이 우세하긴 하지만, 직전 몰타와의 경기를 봤을 때 이제 그때 잉글랜드가 좀 전반 초반에 득점을 한 후 템포를 확 죽여서 의미 없이 좀 볼을 돌리면서 좀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잉글랜드가 몰타 상대로 유효스팅을 좀 3개밖에 기록을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경기력이나 뭐 전력 면에서는 잉글랜드가 훨씬 더 우세하니까 뭐 의심의 여지는 없긴 한데, 이번 경기도 이제 직전 몰타전처럼 좀 잉글랜드가 좀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좀 이것도 경기 흐름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직전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 함부로 약간 마인승을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한번 가져가실 분들은 잉글랜드 햄무 도전, 아니면은 3.5 기준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잉글랜드의 약간 좀 스탠스에 따라서 좀 많이 갈라질 수 있는 경기긴 한데, 그래도 직전 몰타전을 봤을 때는 좀 함부로 오바를 보기도 많이 좀 힘든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3.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북마케도니아와 이제 잉글랜드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산마리노 대 이제 핀란드. 자, 우선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 그리고 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이제 현재 유로에서 전패 중이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북아일랜드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연패는 그런 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 리그를 통해서는 지금 본선 진출은 못하지만, 그래도 유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있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역시 좀 양 팀한테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핀란드가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좀 단코트 양상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산마리노 상대로 뭐 침투나 좀 컷백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산마리노가 덴마크와 이제 카자흐스탄 상대로 이제 연달아 골을 넣으면서 이제 놀라운 모습을 보였긴 했죠.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들 중에서 이제 산마리노가 딱 한 번 유효슈팅을 이제 때린 게 이제 좀 들어가면서 진짜 약간 좀 산마리노가 이제 득점을 그것도 연달아 한 거에 굉장히 좀 기적처럼 좀 보일 정도로 어쨌든 좀 득점을 해서 좀 나름 좀 지금 올라온 상황이네요. 네, 폼이. 자, 하지만 아무래도 산마리노는 뭐 연속해서 지금 득점을 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뭐 공격 전개가 굉장히 안 되는 그런 팀 중에 팀들 중에 그런 한 팀이기 때문에 솔직히 핀란드 상대로 좀 득점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당연히 뭐 핀란드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북아일랜드 상대로 보여준 그런 좋은 공격력과, 그리고 산마리노와의 그런 직전 맞대결에서의 6대0 대승을 거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에도 약간 좀 핀란드가 어느 정도 점수 차를 내고 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핀란드 승. 그리고 요거 END 기준인데 그래도 네 본다고 하면 마인승 네 볼게요. 네. 그리고 3.5 기준은 네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란드 승에 마인 승에 이제 3.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산마리노와 이제 핀란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 대 이제 몰도바. 자, 일단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2위, 그리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4위로 지금 양팀 간 지금 승점은 2점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점 차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지금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체코를 이기게 되면은 이제 본선 진출까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아무래도 체코가 좀 더 홈이다 보니까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제 본선 진출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느린 템포로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하면서 좀 천천히 좀 빌드업을 좀 해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이 경기 이기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더 급하게 약간 공격하는 팀은 좀 몰도바가 될 그런 좀 상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유효 슈팅도 현저히 좀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코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가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몰도바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다고 해도 좀 체코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체코 역시 이제 이 경기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현재 지금 1위인 알바니아의 그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잘하면은 이제 1위로 올라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는 편이라고 지금 볼 수 있고,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체코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체코 사이드, 그 대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사이드 네, 이렇게 볼게요. 네. 체코 승의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이제 페루제로. 자, 우선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 조별리그 1위로 이제 이번 경기 승리를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 상관없이 자력으로 이제 1위를 확정 짓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일단 좀 이기는 게 가장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루 예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연패로 극심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별리그 꼴찌로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기부여 자체가 없는 그런 페루 제도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페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원정 상관없이 지금 공격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홈팀인 알바니아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페루 제도에 비해 지금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양팀의 지금 공격 전개나 약간 좀 빌드업 측면에서 페루 제도보다는 지금 알바니아가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알바니아가 좀 더 득점 메이킹을 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홈에서도 3연승 중이고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홈에서 더 이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알바니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경기력, 그리고 이제 분위기, 그리고 동기부여 등 전부 알바니아가 우세하기 때문에 페루 제도가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바니아 요거는 승, 그리고 요거는 핸디로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언더사이드 볼게요. 네. 언더를 보는 이유는 이제 페루 제도의 그런 좀 저조한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그렇게 따지면은 알바니아 혼자서 좀 오바를 내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언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건 한번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바니아 승, 마인 승의 뭐 언어바는 언더사이드. 자, 이렇게 이제 알바니아와 이제 페루 제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 이제 이탈리아 경기. 네. 요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펼쳐지고 이제 레버쿠젠 홈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대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쪽에 결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요 공격수인 임모빌레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모빌레가 지금 결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경기부터 키에사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좀 공격 전력이 좀 많이 보강됐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양팀은 이제 각각 지금 조별리그 지금 2, 3위로 지금 승점이 지금 동점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승자승 및 골득실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보다는 순위가 더 높은 2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양팀 다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선 진출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양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이겨야지만 본선 진출이 가능해요.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제 지게 되면은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본선 진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급하게 하지 않고 좀 천천히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이탈리아가 최근 좀 멀티 실점 이상 경기가 많아지면서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탈리아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 약간 좀 흐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좀 선제골을 언제 넣냐에 따라서 좀 흐름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약간 템포가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되다가 우크라이나가 좀 선제골을 넣는다 하면은 좀 급격하게 좀 템포가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솔직히 이거는 약간 좀 승패보다는 그냥 저는 약간 좀 고배당 잡이로 좀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솔직히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좀 질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뭐 이탈리아가 좀 대승까지도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탈리아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으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1046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햄무 오알부 안 그럼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이탈리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대 이제 덴마크. 자, 우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046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46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바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46님.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쪽지를 보내드렸는데 안 오셨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지금 보내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046님. 네, 아무튼 이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뭐 공격수 2명 등으로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누수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에릭센과 지금 헤이룬이 결장 중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핵심 선수 2명이 지금 없는 덴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산마리노 상대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패 중으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핀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또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지금 크게 의미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에릭센과 헤이룬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슬로베니아에 비해 이제 많이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덴마크가 좀 핵심 선수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요소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자, 일단 뭐 원정이긴 해도 지금은 북아일랜드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했던 경기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덴마크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뭐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좀 망가진 지금 북아일랜드에 비해 좀 점유율을 높여가며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뭐 급한 것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유롭게 경기를 좀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지금 뭐 공격 전개도 덴마크가 더 좋고 그리고 수비도 덴마크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공수 방면에서 지금 덴마크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최근 경기력 또한 지금 덴마크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덴마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덴마크 사이드. 네.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 경기. 네. 덴마크도 뭐 크게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덴마크 승에 뭐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북아일랜드와 이제 덴마크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슬로베니아 대 이제 카자흐스탄. 자, 우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양 팀은 조별리그 지금 각각 2, 3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팀의 승점은 지금 1점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승점 지금 19점으로 지금 2위인 상황.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점 18점으로 지금 3위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양 팀의 예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선 진출 팀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또 한 번 더 약간 경우의 수를 말하면은 뭐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이제 좀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제 본선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현재 이제 카자흐스탄이 더 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팀은 카자흐스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거둬도 되기 때문에 공격적이기보다는 다소 좀 신중하게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카자흐스탄이 지금 뭐 공격적으로 나서면은 충분히 좀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수 중에서 이제 팀 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자이누디노프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부상 여파로 인해서 좀 이전보다 공격에서 좀 잘 안 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약간 좀 핵심 공격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공격에서 약간 좀 많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가 뭐 홈에서 뭐 수비가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살짝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슬로베니아가 직전 경기 이제 덴마크 상대로 이제 진 걸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홈에서 경기력도 이제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카자흐스탄 상대로 좀 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생각보다 슬로베니아 승 배당은 이게 좀 너무 많이 적게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로베니아 좀 승을 가기에는 배당 대비 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 팀 다 좀 중요한 경기인데 좀 배당도 굉장히 좀 슬로베니아가 좀 짜게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좀 승패로 접근하기는 다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승패보다는 한번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슬로베니아가 좀 이기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슬로베니아 승보다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 보시거나, 그럼 카자흐스탄이 좀 충분히 좀 비빌만 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무승부 도전, 요 정도에서 그냥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슬로베니아 햄무의 이제 무승부 고배당 자비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 예선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